네, 궁금해요 교수님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박노건 교수님하고 라인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의 대처법은 말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진다. 하나, 둘, 셋. 나도 생각이 많아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한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은 간다.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하든지 말든지 한다. 하나, 둘, 셋. 이해가 돼야 공감을 하든 말든.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들께서 해결을 한다면 한다, 아니면 뭐부터 하지 고민부터 하다가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신다. 하나, 둘, 셋. 미루는 그냥 한 거지. 아니 이렇게 짧은 테스트로 벌써 성격 유형이 나와? 다들 MBTI 많이 해봤죠. 이렇게 빨리 하는 건 처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교수님들께서 잘 들으시는 혹시 노래 중에 좀 이제 좋아하시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으신지. 나는 하얀 나비야. 김종호가 불렀나? 맞는 거 김종호 옛날 가수야. 네. 하얀 나비를 그래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난번 내 생일 때 딸이 미국에 있는데 하얀 나비를 녹화해서 보내줬어. 그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하얀 나비 그 자체가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뭐 팝송 뭐 요새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You know my name. 에릭 클랩톤의 그 노래 같은 것도 그렇도록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하얀 나비가 가끔 들으면 지금도 일부러 가끔 들어. 녹화를 해놨으니까. 나는 요새 저기 CCM 중에 은혜라는 찬송이 아니 이게 내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소개시켜 주더라고. 가사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때는 저기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조용필 조용필하고 모르지. 네, 혹시 교수가 되기로 결심하신 이유와 해당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나도 여러분 같은 여기 모건대학교 신학과 7호 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그 공부에 뜻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성적을 조사는 안 하겠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 3, 4학년 때 가면서 조금 해야지 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 이제 독일어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대학원 나오고 이제 평택군 고덕면 당연히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거기서 개척교회를 이제 2년 반 했지. 하면서 내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2학년 때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진 거야. 왜냐면 내가 이제 그래도 유학 생각은 안 했지만 어학을 조금 열심히 좀 했었기 때문에. 근데 마침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너 유학 가라. 그럼 내가 지원해 주마. 근데 우리 집이 지원해 준 형편은 아니었어. 근데 그 말에 그럴까 한번 가볼까? 열심히 준비해서 토플 당시 600 그 PBT로 맞고서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뚜르대학에 공부하면서 공부가 재밌어진 거야. 내가 이거 PhD까지 하면 한국 들어와서 내가 교수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 끝나고 나니까 한국에 와서 그냥 이렇게 지금 선화교회 옛날로 지금으로 말하면 한우문교회 난 UMC에서 목산수 받았거든. 그래서 한국으로 트랜스포 해서 거기서 이제 부목 있으면서 여기 시간 강사하다가 이제 교수로 들어오게 됐지. 걔가 요즘 학부에서 노는 애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 철들면 또 열심히 하게 돼. 그래서 학부 때 그 상담이라는 게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왕이면 감리교를 가져서 감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침 이기춘 교수가 상담 쪽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토마스 오든 책을 읽고 도네스 브라우닝 책을 읽고 관심이 있어서 석사학위도 논문을 돈 브라운을 썼지. 미국 가서 아무래도 내가 관심 있었던 분야. 심리학하고 신학관계 상담 쪽으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또 와보니까 또 상담이 또 인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서 상담학교에서 또 이렇게 뽑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들어왔고 지금 재밌게 잘 가르치고 있지. 저도 학부 성적이 안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 아니 그리고 저희 때 학부 보면 점수가 그렇게 잘 주는 점수가 아니고 짰어요. 근데 교수나 공부를 생각했던 계기에는 저희 때는 MA 과정이 있었습니다, 총장님. MA나 석사 과정이 있어서 MA 쪽으로 가면 이제 공부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유학을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전공은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는 모건대학에서 조직신학을 했어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조직신학으로 학위를 할까 하다가 조직신학은 제가 보면 이제 그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아서 조직신학들은 뭐 큰 많이 공부한 분이 있다는 또 생각이 들고 또 실전신학 분야는 뭐 아직도 뭐 자원이라든가 아까 총장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뭐 상담학 뭐 이런 분야는 아직도 한국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전공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으신 책이나 혹시 원서가 있으신가요? 아 미안해. 나는 언젠가 누가 여기서 물어봤는데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해달라면 이원복 교수가 쓴 신화로 본 세계, 철학으로 본 세계,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책이야. 만화로 큰 거야. 난 그거 진짜 난 필독을 보내. 내가 이제 철학을 우리가 신학하면 철학도 하잖아. 그러고 우리 종교하면 다양하게 여러 종교도 공부하고 신화도 공부하고 이게 신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책을 읽고 어렵던 것들이 그 만화책 보면서 정리가 너무 잘 돼.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이 양반이 공부를 안 하고 대충 그냥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 그 안목을 갖고 만화를 써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 학생들은 뭐 어려운 책 읽다가 때려치는 것보다 그거 한번 잡으면 정말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근데 나는 이제 석사 배경이 조직신학이어서 이제 칼 바르트나 몰트만에 관한 책을 좀 꼭 봤으면 좋겠고 몰트만 같은 경우도 몰트만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한번 쭉 보시면 몰트만 신학의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직신학은 굉장히 조직신학 기본이 갖춰져야 신학을 할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고 난 또 예배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배학 개론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나도 상담책을 추천했어야 돼. 전공 교수가 엉뚱한 걸 추천했나 보다. 우리 나인선 교수님께 직접 들어온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교수님의 첫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 얘기하려면 3시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사실 첫사랑은 제가 대전제일교회 나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집사람이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무지하게 싫어해. 근데 사랑이라기보다도 사춘기 때 여성으로 느끼는 그 처음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교제한 건 뭐 집사람이죠. 집사람이고 또 뭐 음대를 청량리도 사모님들 음대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제는 이제 대학교 때 졸업할 때 좀 교제했고요. 질문이 어렵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서 신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에서 어떻게 중요한가요? 어디 시험 문제는 내가 이제까지 수업할 때 질문 많이 받아보지만 이런 난해한 질문은 처음이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할게. 질문하고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에 대한 것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 옛날에 일방적으로 전도하는 거야. 나도 이제 신학교 시절 그 후에도 제일 많이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렇게도 했고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그럼 아파트의 문을 열리잖아. 그럼 발을 집어넣어. 그럼 닫으면 안 다치잖아. 발을 집어넣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싫든 받든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줘도. 그런데 요즘에 전도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 그 외에 이제 이슬비 전도 방식, 관계 전도 방식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또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그것이 행동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소위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또는 뭐 저런 사람은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참 좋다 라고 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접촉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시대에 중요한 것 같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상대방과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나요? 나는 7호학번이고 우리 집사람은 음대 성악과 77학번이야. 그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 아마 지금도 통용이 될지 몰라. 목회자 되려면 아내가 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도움이 된다. 아멘.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
내 집사람을 만나서 특이한데 옛날 저쪽 목동 시절에 도서관 앞에 큰 잔디밭에서 바깥에는 물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둘씩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앞에서는 이제 음악 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데 인상적인 게 어떤 팀이 왔는데 팀이 드럼 칠 팀이 없다는 거야. 드럼 칠 사람이. 그런데 음악과 학생 하나가 올라가서 거기서 드럼을 치는 거야. 너무 잘 쳐. 재밌다. 그래서 눈여겨봤다가 만나기 시작했지. 그 활발한 성격을 보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소심한 성격이야. 남 앞에서 잘 얘기도 못하고. 지금은 내가 많이 변했지.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근데 활발한 성격이 여자로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극과 극을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야. 키는 별로 안 커. 내가 대신 크지. 그러다가 좋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부모님이 너 누구 사귀냐? 그래서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걔가 음악 약 4학년 때 졸업 연주 같은 걸 하는데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 그러고 우리 부모님이 첫 마디가 안 돼. 네? 전 키도 쬐까란. 야 미안해. 그때는 또 그 더블 베이스라고 무지하게 큰 거 알지? 네. 더블 베이스보다 작고 그러니까 더블 베이스를 이렇게 하고서 막 연주하는 거야. 저 여학생이라고 내가 집에서 너 안 된다. 무지하게 혼났어. 더 중요한 건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야. 본인도 교회 안 나갔어. 카톨릭 성당. 그러니까 거기가 효명학교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 성당을 다녔고 그러고 기껏 한다는 게 모건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그 성교합창단이라는 거 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해주고 뭐 그 정도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는 너는 절대 안 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신앙 좋은 장로님 집 또 목사님 딸 가정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어머님이 너 혹시 무슨 일 저지른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 사귈 때는 그냥 좋아서 사귀고 만나고 호기심에 사귀었지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면서 한 7년 정도 사귄 것 같아요. 두 번 정도는 또 싸우고 헤어지고도 반복하다가 한 7년 정도 지나서 서서히 그게 시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래 사귀니까 그 후에 이제 목사 딸, 장로 딸도 선을 많이 봤어. 아버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에 있으니까 딴 사람을 성에 안 차는 거야. 확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겼지. 언제 뭐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건 없었고 지금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람 만난 거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 어이 뭐야 언제 확신이 생긴다 했는데 답이 길어졌다. 야. 좋은 이야기. 자녀가 3명이시고 같은 교회 청년끼리의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전도사인데 개척교회를 충청도 어디 개척교회를 나갔더라고. 그래서 아직 결혼 아닌 상태.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겠네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결혼을 더 못한대. 왜냐하면 청년부 때는 이제 한테 교제를 해서 교제가 되는데 이제 개척교회 나가면 받는 사례비가 뭐 많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요새 목회자나 전도사한테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분 말이 그 전에 결혼해야지 사역자 나가서 결혼하려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실제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중고등학교 때도 건전한 의미의 교제, 그다음에 청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전혀 가르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 때도 총장이 아시다시피 교회가 연애당이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대전에서도 이제 막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교제하려고 막 왔었는데 전도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나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으로 지금 여러 중고등을 사역할 때 그런 것 좀 가르침을 줘야 되고, 또 이 청년 때는 한참 또 교제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 어떤 여성으로서 참 미모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 남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고, 남자도 인기가 있고 뭐 이러면 또 여러 명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조절을 해줘야 돼. 교제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막 동시에 막 2명, 3명 만나면 그거 옳지가 않지. 또 물론 그렇다고 교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년부에서 정도 되면 뭐 다짐문제만 생각돼서 큰 틀 안에서 어른들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교제할 수 있죠. 한참 사귈 나이고 또 결혼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사역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역이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요. 근데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을 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교회에서 요새 방송 시스템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 시스템에서 일하니까 많이 배우겠네 그랬더니 자기가 하기 싫대. 그러니까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더라고.
무슨 기술자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를 일단 배워야 되고,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더 주 업무지, 이거 기술은 주 업무가 아니거든. 그것도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배우지만 목회자에서 기본은 말씀 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건 더 주된 업무니까 그거 헷갈리면 안 되시죠.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또 신학의 선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라든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실이야, 신학생들은. 그리고 나는 수업 시간에 나하고 수업한 사람은 좀 그런 느낌을 가졌겠지만, 영적인 건강이 우린 중요하지만 또 심리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하기 전에 사실 우리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걸 인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신학생들 때는 고민이 많은데 자기 현실을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 안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봐도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해서 신학생들에게 그걸 꼭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청년한테 공감되는 게 성실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업이나 과제나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이 되셔야 앞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 하나 덧붙인다면 정직성.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훈련을 잘 해놓으셔야 앞으로 사역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하는 궁금해요 교수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세움학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